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고창에서 시작한 불이 정읍 민가 등으로 번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삼터가 잿더미로 변했다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고창군 성내면 야산에서 시작해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로 번진 산불. 밤사이 큰 불길을 잡았지만 화마가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마을 주택은 뼈대만 앙상하고 곳곳에서 아직 연기가 올라옵니다. 한 주민은 아버지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집이 잿더미로 변하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신이 지금 멍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주민 12명이 사는 이 마을에선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등 모두 2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전기까지 끊겨 피해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쌀까지 다 타버렸더라고. 막막하지. 동네들이 이렇게 갑자기 지금 잠자리 옮기고. 주민들은 인근 교회로 대피해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따로 머물 곳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네 어르신분들 같이 몇십 년 살았어도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소방과 경찰, 고창군은 산불이 처음 시작한 지점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근처엔 전봇대와 양수기, 대나무밭 등이 있는데 현장 사진과 목격자 증언 등으로 볼 때 일단 인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리 나와요? 내가 한 번 봐요. 그 폴 있어요. 전부대 옆에 있어요. 옆에 사람 없어요. 소방당국은 전기압선이나 농업부산물 소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순창군 쌍치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산불 진화대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20분쯤엔 완주군 운주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0.0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오늘 고창과 정읍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산불로 터전을 잃어 마을 회관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 12명을 위로하고 생필품 지원과 심리 상담 등 밀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 계획을 세우는 한편 이재민 생활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전북도가 민생 회복 정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지방 교부세도 대폭 줄어든 상황이어서 올 상반기 안에 추경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북 유일의 해양관문 군산항. 갈수록 수심이 낮아져 해마다 국비 100억 원을 받아 토사를 퍼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 공기업 설립이 필요한데 우선 관련 용역비가 추경 예산에 반영돼야 합니다. 전북도는 조만간 추경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소비 촉진 등 민생 예산 1,200억 원의 조기 집행이 어렵습니다. 실제 전북도의 올해 지방교부세는 2조 8,20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00여억 원, 20% 가까이 줄어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현안 사업도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새만금, SOC, 미래 신산업, 특히 올림픽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의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건설업을 비롯해 소상공인까지 지역 경기가 매우 악화된 상태라며 탄핵이나 조기 대선 등 정치 의제와 관계없이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도 추경 예산을 배정하는 대로 곧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회기 조정을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집행부와 협의해
4월 또는 5월 임시입대로 지방 예산 축소와 추경 지연이라는 악조건 속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기소의 민낯을 확인했다며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민생 정치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민주 전북혁신회의도 공정한 재판 절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노동계가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내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단체는 오늘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주권자를 외면한 직무유기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 투쟁을 이어온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모을 때라며 총파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으로 뜨고 있는 새만금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와 통상 압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가 해소될 거란 전망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룽바이가 새만금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넉 달여 만입니다. 2차 전지 위기론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반가운 소식인데 새만금 개발청은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 해소, 미국에 국한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 도전이 입주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룽바이보다 6달 앞서 새만금에 같은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던 LG화학.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합작해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2년 가까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에코프로와 SK온, 중국 기업인 GM 세 곳이 한중 합작 기업 형태로 새만금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입주 계약 단계에서 SK온이 빠졌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2차 전지 기업들이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건데 불확실성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해서 관세 정책 여러 가지 IRA법의 폐기 등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소용돌이 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그동안 조금 침체됐어요. 새만금에 투자 협약을 맺은 2차 전지 기업은 합작 법인을 포함해 모두 24곳. 이 가운데 7곳이 이미 생산에 들어갔고 한 곳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 주요 인사들이 주요국 순방국에서 한국을 잇따라 제외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미국, 일본 등과 고위급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이어 국가정보국장의 아시아 방문길에도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국가무역항 지정을 앞두고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이 상반돼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의 실무협의회에서는 지자체별로 입장을 따로따로 듣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소속 항만 정책 담당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해양수산부 청사로 들어갑니다.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운영 방식을 놓고 열린 정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전북도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그동안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정리해왔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인접 항만과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화 항만으로 조기 활성화되어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해수부에 전달하지만 외부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세 지자체 관계자가 함께 자리하지 않고 30분씩 따로 시간을 배정받아 진행됐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전북도까지 휘말린 첨예한 갈등 국면을 고려한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일찍이 해수부는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지역 간 협조를 주문한 상황. 그동안 숱한 갈등을 빚어왔던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은 다음 달 중에 열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북 수건 사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교통망 확충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를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권에 광역버스나 철도, 환승센터 등을 설치할 때 국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이 의대생들에게 학교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양 총장은 의대생과 학부모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규모 강의실과 실습실 확보 등 질 높은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제 학교에서 의료인의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의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언급하며 오늘이라도 당장 학교에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도가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필승 전략을 짤 예정입니다. 또 조만간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직접 찾아 전주의 강점과 가치를 알리는 등 본격적인 국제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49대 11, 강력한 후보인 서울시를 상대로 대이변을 연출한 전북도. 국제 경쟁을 앞두고 서울시의 경험 등을 토대로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기본 계획 등 자료 협조는 물론 분산 개최를 위한 경기장 조율 등을 협의합니다. 우리 서울은 이미 올림픽을 치렀던 시설물들이 그대로 존치돼 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겠죠. 또 한국스포츠과학원을 통해 유치 여건과 경제성을 따져보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쯤 결과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유치 여건, 개최계획 검토,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정책수 평가 등을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다음 달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으로 향합니다. 토마스 바흐 현 회장과 미래유치위원회 마티아스 캐스테너 부국장을 만날 예정인데 K컬처의 본고장인 전주를 널리 알리고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건 내용을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비전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커스트 코번틀이 신임 당선인과 접견을 추진해 전북 올림픽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건강 쏙쏙 시간입니다. 최근 4년 사이 자궁근종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생기는 흔한 양성 종양인데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자궁근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 바로 자궁근종입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불임이나 임신 합병증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는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흔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자궁근종, 어떤 질환일까요? 자궁근종이란 자궁 근육에 비정상적으로 생긴 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9년 43만 5천여 명에서 2023년엔 63만 8천여 명까지 최근 4년 새 약 4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3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지만 최근엔 20대에서 40대까지 가임기 여성의 발병률이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증상의 경우도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골반 통증, 빈혈 등이 있을 수 있고 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궁근종의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자궁근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경이 빠르거나 비만, 가족력과 환경적인 요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골반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 주기적인 관찰만으로 충분하지만 심각한 출혈이나 통증 등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궁근종은 환자의 상태나 증상에 따라 약물 치료나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근종을 없애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증상이 없거나 양성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매년 정기적인 검사로 자궁근종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광대병원 산부인과 정재학 교수와 함께 자궁근종의 원인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앞서 봤듯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가임기 여성에서 자궁근종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 가임기 여성에서 자궁 근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제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자궁 근종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기 검진을 자주 받고 있고 영상 검사의 발달로 인해서 작은 이제 근종들 옛날에 발견하지 못했던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궁근종과 이름이 비슷한 질환 중에 자궁선근증이라는 질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궁근종과 선근증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특성과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근육층 내에 생기는 양성 질환으로 덩어리 모양으로 생기는 양성 질환이고 선근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 조직이 근육층으로 침범하게 되어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제 자궁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딱딱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증상 같은 경우도 다른데요. 네.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 과다나 아니면 골반 압박감 이런 것들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선근증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거는 심한 생리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둘 다 뭐 진단은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이제 불임이나 임신 합병증 같은 생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하이프 시술인데요. 하이프 시술은 피부 절개 없이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복강 내에 있는 자궁 근종이나 선근증을 한마디로 뭐 태워 죽일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피부 절개가 없고 피부 절개가 없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합병증도 적고 그리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모든 환자한테 적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예를 들면 자궁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은 자궁의 위치가 너무 깊숙하게 있다든지 선근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치료를 받을 때는 생식 기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하이프 시술 혹시 합병증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안전하다고 하였는데 약간의 합병증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시적인 열감 아니면 통증 그리고 감각 이상 등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자궁 내막 조직이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가지고 생리 불순이 올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시적이기 때문에 몇 개월 이내에 다시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장 손상이나 뭐 화상 이런 게 심한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빈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시술 전에 철저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중요하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제 의료진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궁 근종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혹시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만이 중요한데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서 비만을 이제 예방하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을 노출을 이제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환경 호르몬 배출이 많은 용기를 줄인다든지 사용을 줄인다든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산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조기에 진단하고 그걸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새로운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는 건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주간을 운영합니다. 무주군이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반딧불 시장 주차장을 개장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이 다음 달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131주년 기념주간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25일 공읍면 무장기포지에서 농민군 정신을 기리는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동학진경로 걷기 체험도 이어집니다. 5월 7일에는 고창군청 앞으로 자리를 옮긴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개관식이 열리고 9일과 12일에는 극단 공연과 동학 관련 특강이, 14일에는 무장읍성축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131년 전 동학농민혁명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주군이 반딧불 시장 주차장을 개장해 방문객 교통 편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무주 반딧불 시장 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모두 165면의 주차 공간과 수유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다음 달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5월부터는 2시간을 초과하면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 조성을 계기로 반딧불 시장이 되살아나고 시장을 연계한 무주관광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 일반산업단지 일대가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47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오는 2028년까지 산단 근로자와 거주자, 지역예술인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반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특성과 연계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 복합 공간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완주형 문화 산단 모델을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연일 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동부를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대기 상태에 보였는데요. 내일도 전북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산불과 화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반가운 비 소식이지만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17도, 익산이 15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권은 완주가 15도, 장수가 13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내일 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의 안전을 기원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산불 관련 KBS 뉴스 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